얼마 전에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잊고 지냈던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요즘 잠도 설치고 속도 상하고 그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잊어버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이 몹쓸 기억은 도통 잊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기서 썰을 풀고 가고자 찾아왔어요. 부디 소개된 이야기 다 풀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신을 믿으시나요? 신이라면 여러 신들이 있죠. 부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대표적인 두 신 외에도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모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들을 모시는 신당이 집에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직업은 무당이었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야, 너네 엄마 진짜 무당이야? 그럼 귀신도 보고 막 그래? 야, 나는 얘네 엄마가 작두 타는 것도 봤어. 야, 그 작두가 실도 잘리고 진짜 날카로운 거래. 와, 소름. 너도 귀신 보냐? 어때? 교실에 귀신 있어?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우리 엄마가 무당이라는 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름 영험했던지 끊이지 않고 손님이 왔고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도 있었죠. 그러니 교실에서 친구들이 묻는 말에 거짓말도 할 수 없어 저는 가만히 대꾸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한 적도 없었어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항상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수업 시간에 착실하게 공부도 했고요. 학생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했지만 친구들은 제 곁에 오지 않았어요. 저를 무서워했고 우리 엄마의 직업을 재미있어 했으며 저를 보면 안녕이라는 인사 대신 힐깃거리며 수군대기 일쑤였죠.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단짝 하나 만들지 못하고 학교를 다녀야 했던 저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의 학창시절 추억은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억만 잔뜩 있어요. 버티고 버티면서 집에서 독립할 그날만을 꿈꾸면서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가 없었어요. 남들은 다 있는 아빠를 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집에는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릴 때 아빠를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고 이후로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빠 얘기를 할 때면 엄마의 표정이 굳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자연스레 묻지 않게 됐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으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 직업에 대한 불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정점을 찍었어요. 그때는 공부를 핑계로 엄마와 마주 앉는 것도 하지 않을 정도였고 오로지 책에 머리를 파묻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목표는 수도권 쪽 대학이었고 합격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벗어나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살았던 그때 엄마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방에 구슬하고 오신 날이었는데 집에 들어오신 시간은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들어오셨다가 저를 깨우셨죠. 수연아, 누워서 자. 아, 뭐야? 엄마 지금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이제 집에 왔어. 네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화장도 안 지우고 이 시간에 그렇게 날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가! 내 방에서 나가라고! 예민하게 왜 그래? 엄마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니? 싫다고 했잖아! 엄마 그렇게 허옇게 화장한 거 보면 소름 돋아! 당장 나가, 당장! 아휴, 알았다. 불편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침대에서 자. 내가 알아서 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남과 다름없는 관계였어요. 저는 엄마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셨고요. 엄마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엄마의 직업을 인정하진 않으려고 했죠. 그저 싫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것도, 점괘를 볼 때면 내가 아는 엄마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모두 다 진절머리가 나기만 했죠. 경기를 하듯이 싫어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셨고 제 요구대로 가까이 오진 않으셨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한 집에서 살았죠.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를 했고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집을 떠나 기숙사로 왔을 때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룸메이트가 있는 방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점집으로 보이는 그 요란한 집을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기분이 날듯이 좋았고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와 다른 삶을 살아갈 그 시작점이 됐다는 게 마냥 좋을 뿐이었죠. 대학교 신입생이 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겼어요. 옷도 입고 싶은 스타일로 입고 화장도 하고요. 남자들이랑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면서 마음껏 즐겼죠. 왜 신입생들 미팅 많이 하잖아요. 빠른 애들은 학기 초부터 커플 돼서 사귀기도 하고요.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질 못했어요. 대학에 가면 몸 조심해. 마냥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애인가 뭐? 알아서 할게. 그래, 뭐 어차피 30 전엔 남자 인연이 없어서 오래 만날 일은 없다만. 뭐? 아니야. 어쨌든 늘 몸가짐 조심하고. 알았지? 집을 떠나기 전에 엄마가 저더러 30 전엔 남자복이 없다고 했어요. 그땐 그저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진짜 사귀는 사람마다 뭔 이유가 있어서 보름을 가지 못하고 헤어지고는 했죠. 헤어지는 이유도 다양한 게 공부 때문에 헤어진다, 군대에 가게 됐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 심지어 엄마가 헤어지라고 했다는 남자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별로인 애들이었지만 그땐 자꾸 반복되는 이별에 괜히 엄마 말이 생각나 짜증이 나고 그랬죠. 결과적으론 남자를 멀리하게 됐고 학교 공부에 집중하게 됐어요. 덕분에 취업도 수월하게 했고요. 대학을 졸업 후엔 바로 취업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했던 동기들에 비해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회사에 취직해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죠. 다들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도 엄마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죠. 그래서 백화점에 들러 엄마에게 어울리는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거의 한복 종류를 입고 계시는 엄마지만 예쁜 원피스를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엄마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가벼웠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오랜만에 엄마 생각을 하며 찾은 제 발길이 무색하게 집안에서는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가고 있었고 우당탕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야 이년아, 이 사기꾼년, 네가 굿하면 괜찮다면서 그럼 내 남편 바람 안 피운다며?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돈 내놔. 내 돈 300만 원 내놔. 네 말대로 굿했는데도 내 남편 바람 피웠으니까 돈 토해내. 이거 이거 놓으라고요. 엄마, 이보세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년은 뭐야? 경찰? 오냐? 경찰 오라고 해. 누가 경찰한테 잡혀갈지 한번 보자. 경찰 불러. 한때는 엄마의 손님이었던 걸로 보이는 떡대 좋은 여자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마른 몸의 엄마는 속절없이 그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서 몰려와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고 엄마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더군요.
욕을 실컷 한 여자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그제서야 손을 풀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손을 털고 나가면서도 끝까지 엄마를 향해 욕을 퍼붓고 나가는 게 아주 지독한 여자들 같았어요.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찾은 집이었는데 엄마를 위해 산 원피스도 이리저리 채여 구석에 엉망으로 구겨져 있고 그걸 보면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뭐야? 저 여자들 왜 이 난동인데? 남편 바람나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굿해줬다며. 근데 왜 화풀인데? 엄마 이제 신발 떨어진 거 아니야? 왜 확실하지도 않은 장담을 하고 그래? 액땜은 제대로 해줬어. 근데 저 여자들 왜 저러냐고? 내가 해준 굿은 지 아들 바람 안 나게 하는 거였어. 남편이 아니라. 뭐라고? 됐다. 그만해. 너는 웬일인데?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이 집은 나한테 불난 덩어리야. 맘 편한 구석이 없어. 그런 소리 하려거든 가. 갈 거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 모처럼 엄마 생각을 하며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할 생각이었어요. 대학에 가면서부터 시작된 객지 생활에 한 번도 응석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가 인색했고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도 남일 보듯이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일을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사랑까지 싫다고 한 적은 없는데 세상에 유일한 가족인 엄마는 제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도착해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돌아 나오면서 다시는 이 집구석에 안 오겠다고 이를 갈면서 나왔어요. 몇 시간을 버스 타고 온 집이었는데 집밥 한 숟가락 못 얻어먹고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 쌓인 채 와버렸죠. 그 후로 한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어요. 엄마는 가끔 전화를 해서 잘 있냐고 물었고 때가 되면 부적을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유일하게 엄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 부적이라니. 꼴도 보기 싫은 물건이었지만 엄마가 신신당부하셔 몸에 지니고는 다녔어요. 엄마 앞에선 떽떽거리는 모진 딸이었지만 엄마 생각에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요. 30이 넘었을 때 웬일로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엄마 말대로 30까지는 진짜 남자가 안 붙었었거든요. 일 때문에 바빠서 만날 틈도 없긴 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30을 넘기자마자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고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 상대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외의 번듯한 직업에 놀랐는데 그날 바로 저더러 좋다고 하면서 사귀자고 하더군요. 보자마자 제가 좋다고 매달리는데 처음에는 저랑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류는 몇 번 대쉬하고 반응 없으면 연락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꾸준하게 저에게 매달렸어요. 이제 나한테 넘어와도 되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좋아? 왜? 나도 모르지. 첫눈에 반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어? 내 어디가 그렇게 반할 정도로 좋은 건지 이해가 안 돼. 사람 사이는 머리로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지. 그만 튕기고 나랑 사귀자.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아니냐? 직업이 의사인데. 그래서 튕기는 거야.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니까. 자꾸 계산하지 말고 날 믿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진심이야. 그 사람은 자꾸 저더러 사귀자고 했고 저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고백이 반복될수록 저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니 그 마음이 진심이라 받아들여졌고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외로움 때문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게 됐죠. 서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엄마한테 그 사람을 인사시켰어요. 엄마가 무당인 것은 숨기고 엄마에게도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켰죠.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크게 말이 오고 갈 것도 없었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엄마가 또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하더군요. 그 남자는 안 돼. 뭐가 또 안 돼? 왜? 여튼 안 돼. 결혼하지 마. 엄마, 내가 전 보지 말라고 했지.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엄마가 왜? 관상을 봐도 사주를 봐도 너랑 안 맞아. 네 기운을 다 잡아먹을 그런 사람인데 왜 섭을 찌고 불로 뛰어들어? 그 사람 의사야. 집도 우리보다 잘 살고. 나한테 빼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수연아. 엄마는 안 된다고 계속 저를 말렸고 엄마의 그런 모습에 저는 또 반항심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믿는 그 신이 다 아는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보통 사람처럼 살란 말이야. 내 결혼에 간섭하지 마. 엄마 없이도 지금까지 나 잘 살았어. 수연아, 결혼식 당일까지 안 봤으면 좋겠어. 나 갈게. 결국 그날 또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더 속이 상할 걸 알면서도 엄마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엄마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지 이제 그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죠. 그 사람 집에도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식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어요. 의사 아들을 장가 보내는 예비 시어머님은 제가 성에 안 차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시진 않았고 상견례도 가볍게 지나갔어요. 혼수 문제로 시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아 조율하는 게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죠. 결혼식 하는 날 많은 하객분들이 찾아와 축하를 해주셨고 나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앞으로 닥칠 일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결혼식을 치렀죠. 남편들 새신랑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줬고 저도 그 사람을 믿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불안 따윈 우리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여기며 눈물 짓는 엄마를 애써 외면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죠. 하지만 결혼식은 한순간의 단꿈 같은 것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기대만큼 달콤하진 않았고 포근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현실이었죠. 너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니? 임신할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요, 어머님. 너 의사 남편까지 맞아놓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남편 얼마나 바쁘니? 그러면 집에서 얌전하게 내조나 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일을 안 그만두는 거야?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 하는 집 많아요. 거기는 거기고 걔네는 의사 남편이 없겠지. 너 내가 내 아들 장가가서 인스턴트나 먹으면서 살라고 이 결혼 허락해준 줄 아니? 밤늦게 일하고 온 남편 허기지지 않게 보양식은 대령하지 못할 망정 라면이 뭐야? 어머님, 그거는 너 시미가 말하는데 어디서 말겠구야?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 죄송해요. 꼭 저랑 결혼하겠다는 아들 상화에 이기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한 시모는 결혼 이후에도 제가 못마땅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끼고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일한다고 자주 보질 못하니 그게 불만이라 어쩌다 볼 때마다 별거 아닌 걸로 혼을 내고는 하셨죠. 회사 때문에 술을 먹고 와서 남편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그것도 제 잘못이라며 뭐라고 하니 저는 억울할 수밖에요. 저도 결혼해서 시어머님과 다정하게 지내는 걸 기대하며 잘하려고 했는데 시모 눈에는 제가 하는 짓이 모두 다 마음에 안 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예쁘게 보일 리가 없었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푹 빠져 있었기에 신혼 기간에도 저에게 잘해줬어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뭐든지 영원한 건 없잖아요. 남편의 사랑 또한 1년 6개월이 유통기한의 끝이었어요. 여보,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시간 비워놨지? 내일이야? 어쩌지? 중요한 수술이 잡혀있는데. 그래?
별수 없지 뭐. 수술이 우선이지. 요즘 당신 수술이 많네? 힘들겠다. 그게 내일인데 뭐. 아픈 환자들 보고 있으면 내가 자는 시간도 미안해.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서 그 환자들은 참 좋겠다. 내가 당신 보면서 많이 느껴. 당신은 천사 같은 의사야. 신혼 때와 달리 병원 스케줄이 많아져서 늘 바쁜 남편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오프라고 꼭 저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갈수록 그 시간도 빼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병원에 가 있으니 저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고 시댁에 갈 때도 혼자 갈 때가 있었어요. 시댁엔 정말 혼자 가기 싫었는데 별 수 없었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같이 있진 못해도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줬기에 남편도 당연히 마음을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2년 뒤부터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와 말이에요. 직장에서 불륜을 하고 있으니 저는 눈치채지 못했고 제가 멍청하게 있을 동안 병원에서 온갖 짓을 하며 신나게 바람을 피워댔겠죠. 제가 그 인간 바람을 알게 된 계기도 너무 황당해요. 그 바람 피우던 상간녀가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김 간호사님, 우리 집에는 웬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잠시 시간 되시죠? 무슨 말인데 집까지 찾아와요? 저 승원 씨랑 자는 사이예요. 뭐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승원 씨 오피스 와이프라고요. 김 간호사 미쳤어요? 아니, 누구보다 나 멀쩡해. 그동안 숨어 지냈지만 이제 안 그럴 거야. 당신보다 내가 승원이를 더 먼저 알았고 더 많이 사랑해. 승원 씨도 마찬가지고. 이만 우리 집에서 나가. 내 남편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당장 나가. 확인만 하지 말고 이혼도 해줘요. 내가 당신 남편 챙길게.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 야! 끝내 이성을 놓고 그 상간녀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 순간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꼴이 되는 건가? 정말 심경이 너무 착잡했죠. 제가 덤벼들자 그 상간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체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나를 이런 꼴 당하게 만드는 건지. 상간녀는 곧 돌아갔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자기가 먼저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저는 그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집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온 남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뺌을 했어요. 실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둘이 자던 사이였대요. 하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관계를 끝냈고 이후 저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관계를 끝냈는데 왜 계속 둘이 같이 일하는 거야? 내가 김 간호사를 자를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일만 같이 하는 거야. 어제 그 여자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 아직도 당신이랑 뜨겁다고 했다고. 걔 약간 정신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찾아왔지. 나도 일하면서 힘들어. 정말이야.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수연아, 나는 너밖에 없어. 제발 날 믿어줘. 응?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곧장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우겨서 했으니 절대로 이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니었는데 남편을 용서하고 말았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했죠. 남편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됐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고 그 오피스 와이프와는 여전히 붙어먹는 사이라는 것을요. 그 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끝까지 믿어준 저는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괴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이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마음이